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보람찬 하루 만드시길 바라면서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 강의를 듣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성명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5% 한 번에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됐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달러 약세 현상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요. 양시장 모두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반등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주와 2차 전지주 오늘도 역시나 강한 모습이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방콕주라고 불리는 게임주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금리 인하의 피해주라 불리는 보험주와 증권주 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점을 찍고 정말 상승하기 시작하려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이번 주에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안심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사이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같이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점을 이제 딛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목요일, 금요일 떨어뜨려 버리면 다시 그냥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까지 보셔야 돼요. 이 월, 화, 수 올라가는 거에서 안심을 하면 안 되겠고, 네, 이제 죄송합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불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증시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관망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본 다음에 다음 주에 추매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추매를 해도 좋을 것 같다 하면 추매를 하는 거고 다음 주에 봤더니 다음 주에 추매하면 안 되겠는데 싶으면은 다음 주에도 이제 추매를 하지 말고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느 타점에서 추매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지금 증시 자체가 워낙에 좀 힘든 상황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증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종 차트를 같이 보면서 진행할 건데 저는 보통 이제 증시 차트 볼 때 보통 주봉상 차트로 많이 봅니다. 주봉상 차트로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봉상 차트로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시가 이제 일목균형표상에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저항대로 자리를 잡았던 구름대를 통과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코스피 증시입니다. 이 2000선 아래로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10월달 이 증시 낙폭을 보여주면서 급락이 떨어졌을 때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나서 다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0선 지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때 2000선 지지받고 2019년 초에 어느 정도 올라가 줬다가 다시 한번 또 2000선 지지받고 반등 줬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낙폭 한번 세게 나와줬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2000선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2000선 부근에서 이제 낙폭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이제 2000선 딛고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움직임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 낙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2000선은 깨뜨리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원래 이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타이밍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구름대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자리였는데 이동평균선 120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낙폭을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더 큰 낙폭을 보여줬죠. 이때 낙폭이 이제 2000선까지 떨어져 줬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수순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을 이제 터치할 때가 되면은 보통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2000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만약에 이번에 2000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솔직히 2000선 부근에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손해보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현재 증시 상황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증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면서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증시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을 보여줬을 때 충분히 현재 2000선까지는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추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참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추매를 해주는 게 좋겠냐면 딱 이 2000선 돌파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보여줬는데 여기 지금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 파란색 부분. 여기를 이제 다시 재돌파할 때 지금 현재 이 구름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 구름대를 다시 재돌파해줬을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때 주가가 그다지 낙폭을 크게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해줬다 그러면 굳이 추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증시가 이렇게 구름대 위로 올라와 주면서 안정적인 그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이 아직 회복을 못 보여줬다라면은 증시가 이 정도 회복을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재 이 정도 상승 움직임으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증시가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추세를 쏘아 올린다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름대를 돌파하는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은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가격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좋은 종목까지는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섹터 자체는 제가 알려드렸었죠. 2차전지랑 MLCC를 이제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증시가 저 정도 올라가 주게 되면 2차전지, MLCC, 그 다음에 제가 부가적으로 더 알려드린 섹터 세 가지가 있죠. 자율주행이랑 LNG선이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마지막에가 뭐였더라? LNG선이랑 자율주행이랑 그렇죠. 폴더블폰. 예, 폴더블폰까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딱 그 5가지 섹터는 이제 눈여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현재 일단 2차 전지에 가장 먼저 좀 포커싱을 맞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각이 됐고 최근에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을 강력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주저앉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보여줬을 때 재돌파가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현재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추가 급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물론 가져가서 수익을 노려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크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투자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고작 이제 360억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 뭐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400억도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휘청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주가가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저는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는 구름대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걸리는 게 지금 이동평균선 120선 저항 맞는 자리라서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고도 좋은 기업 많거든요. 다른 기업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 중에 라닉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라닉스는 이제 비교적 신규 상장주죠.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떨어지면은 낙폭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일반 종목들에 비해서 증시가 올라가면 상승폭도 굉장히 일반 종목들에 비해서 세게 올라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상당히 좀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닉스가 이제 자율주행인데 신규 상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좀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증시가 추가 낙폭을 보여주면 그만큼 리스크도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점 이제 염두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가 낙폭을 마무리했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추가 낙폭이 다시 목요일 금요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잡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를 진행하는 일은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코스피 증시 주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 구름대를 재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현명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관망하고 다음 주 구름대를 돌파해 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신규 매수 혹은 추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의 저점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히 이번 주까지는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 시장 추가적인 하락이 와서 2000선을 무너뜨린다면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주식 명언. 일단 오늘의 주식 명언은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좀 너무 뻔해가지고 이게 명언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데 끝날 때까지 좀 끝난 게 아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증시에 좀 필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증시가 지금 이미 낙폭을 끝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이제 증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너무 낙관하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희망적인 내용만 아니면 앞으로의 희망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면서 가시는데 주식은 최악의 상황만 이제 생각하면서 가시게 되면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이제 고수익률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진짜 좋은 기업이라 진짜 많이 올라가겠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금을 푸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마인드 컨트롤에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요. 하여튼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노력은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노력은 실제로 노력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식 진짜 재능 있는 분들은 그냥 바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재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노력은 기필코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상상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비는 실력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쉽진 않겠지만 하시면서 매매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을 또 대비하기도 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니 이게 쉬운 일은 참 아닌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락할 때를 위한 대비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이 종목은 하락장 속에서 약한 모습 보였지만 또 반등할 때는 또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매수가까지 오지 못해서 매수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매수가가 아직 오지를 못해서 매수 못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매수가 제가 8만 원 선 이하 말씀하셨죠? 네, 8만 원 이하로 이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는 줬어요. 주기는 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짧게 줘가지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걸어 놓으신 분들은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8만 원 아래로 주가 조정을 주면 매수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 이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그 당시엔 8만 원을 가지 않았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 바로 이제 그저께 7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8만 원 아래로 주가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걸어놓으신 분들은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눈 팔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 구간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줬죠. 걸어놓으신 분들은 가능했을 것 같고 뭐 아주 여유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정도 이상, 1시간이 아니네요. 한 2거래일 정도? 장마감할 때랑 이제 다음 날까지 이제 타이밍을 줬으니까 이건 매수하셨어야죠. 이건 매수하셨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8만 원 아래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대략 이제 몇 퍼센트 수익 중인가 이제 보니까 많이는 아니네요. 한 6% 정도? 6% 정도 수익 중이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앵커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호텔신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예. 제가 2시간 동안 딴청을 했나 봅니다. 아, 매수 왜요?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어요? 제가 그때 그 호텔신라 진짜 8만 원 아래로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8만 원 아래로 왠지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이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8만 원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앵커님이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8만 원 아래로 떨어질까요? 호텔신라 이거 8만 원 아래로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은 안 떨어질 뻔했어요. 네. 안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안 될 뻔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수가 다행히도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까짓 거 뭐 매수가 안 주면은 그냥 뭐 다른 종목 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거 뭐 호텔신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 먹을 거 지금 바닥에 지천에 깔렸는데 굳이 뭐 호텔신라 뭐 못 먹었다고 아까워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 매수가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매수하신 분들 한 6%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대응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8만 원 아래로 조정을 줬다라는 건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8만 원 아래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아래로 조정을 주게 됐죠. 이제 향후 움직임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이 불안한 기업도 아니고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죠. 그때 또 제가 농담 삼아서 어떤 분이 호텔신라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모텔신라가 됐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 8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져가지고 진짜 이거 뭐 여인숙 되는 거 아닌가 뭐 굉장히 벌벌 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8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8만 원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만 11만 원 위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안 받쳐주니까 이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증시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 보유하신 분들 뭐 더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굳이 이제 뭐 조금 올라갔다 해가지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한 11만 원 선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저는 내다보고 있고 11만 원 위로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저는 13만 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1만 원 정도를 돌파했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주고 13만 원을 돌파했을 때 이제 나머지 물량을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갔을 때 좋은 수익, 뭐 어려운 증시지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서 호텔신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저에게는 참 아쉬운 종목이네요. 저는 매수하지 못했지만 우리 저점에서 잡으신 여러분들 수익 미리 축하드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11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CK입니다. 이 종목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지금은 약간 눌려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매수는 저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TCK를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가 목요일이었나? 제 지난주에 언제 방송이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목요일 맞다고 하시네요. 목요일인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낙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음 날 시초가 이하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시초가면은 이 가격대거든요. 아이고 이거 매수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시가가 67,500원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500원 차이로 지금 매수를 못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일 500원 더 떨어져가지고 금요일날 시초가였던 67,500원 아래로 조정을 혹시라도 주게 되면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안타깝게 500원 차이로 매수가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한호가 차이로.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500원 차이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네요. 500원 차이면 그냥 내일 뭐 좀 올려 잡아야 되겠다. 뭐까짓 거 몇 호가 차이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있으시죠? 뜨끔하셨을 거예요. 우리 앵커님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몇 호가 이제 그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올려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건 뭐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얼마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 가격까지는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가격 정도에 매수하면 수익은 날 수 있겠다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67,500원이라는 가격이 이 시가 이하라는 이 가격이 제가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에 매수해도 수익 정도는 날 수 있겠다. 수익은 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67,500원 아래로 매수하라고 그랬으면 한호가도 올려잡지 마세요. 단 한호가도. 왜냐하면 한호가를 올려 잡을 거였으면 제가 한호가를 올려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겠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67,500원 이하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8,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68,000원 이하로 매수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죠. 68,000원은 제 용납 선상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타장인이 봤을 때 67,500원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마지노선. 그 위로 올라가는 가격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67,500원 아래로 매수하라고 했을 때는 67,500원에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아래로 낮춰가지고 평단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이하로 잡는 거니까. 67,500원에 잡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이하로 사라는 뜻이니까. 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려 잡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꾸 올려 잡다 보니까 종목이 이제 뭐 뛰어버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게 완전 개인 투자자들끼리 그냥 먹고 먹는 먹이사슬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격을 알려줬으면 가격을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라겠다.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단타장인 종목을 눈여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호가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주신 그 좋은 종목 놓치는데요. 지금 좋은 종목 너무 많아요.
한 종목 그거 떠나가는 여자 붙잡지 마시고 그냥 보내세요. 내 연인이 나를 떠나간다. 내가 싫다 그런다. 사랑은 구걸이 아닙니다. 간다 그러면 보내주시고 다른 인연 찾으시면 됩니다. 종목이 나랑 인연이 안 맞으면 그냥 보내시면 돼요. 수익 날 종목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시면서 지키시라 말씀드리고, 오늘 TCK 가격 전략 그대로 목표가 유지하시고 손절가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TCK 같이 매력적인 여자 떠나가지 않고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요. 67,500원 선 이하선까지 매수하신다면, 이하선에서 온다면 눌렸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TCK였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모방 내용이 기회를 잡을 절호의 증시가 찾아왔다. 이게 제목이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죠. 내용일까요? 일단 뭐 증시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했던 얘기인지 안 했던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증시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천장하고 바닥을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가랑 증시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없고 바닥도 없어요.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지하실 뚫고 내려가고, 천장인 줄 알고 매도했지만 끝을 모르고 날아가는 게 주식입니다.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닥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낭패를 보고, 천장을 찾으려다가 낭패를 봐요. 그러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세상 바닥인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예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더 저평가되면서 이게 무너질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에 좀 이따가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강의도 할 거지만, 그거를 겁이 안 나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에서 공략을 하면서 더 저평가되면서 이제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증시나 주가가 나와줘도 불안하지 않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해야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건데 그거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해왔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래서 뭘 찍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 찍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잠시 후에 제 강의를 들으면은 저렇게 투자해야 되는구나를 인지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증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모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또 수요일날 증시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으실 텐데 맥주 한 캔 딱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제 방송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의 PBR이 0.8배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수익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라고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고, 이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손실이 나는가.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공부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이제 진짜 도박처럼 완전 돈 따먹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노력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매 방식만 조금만 이제 바꿔주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매매를 어떻게 이제 구도를 잡고 전략을 짜가지고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증시도 좋고 종목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계좌 관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가 계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자리 지금 딱 붙어 계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진행하는 그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소중한 돈과 시간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강의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바라겠다. 진심으로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증시라고 모두가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세하락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라는 건 분명히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해요. 그럼 왜 잡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뭐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자리를 잘 못 잡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계좌 관리라는 게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고, 매매에 대한 그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보통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는, 나는 이런 로직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식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철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단타장인 전문가가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철학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뭐 짧은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시간도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 통해서 많이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왜 실패를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물음표를 해결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이걸 알면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개인 투자자의 성공률을 늘릴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요건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주식을 재테크나 이제 투자 수단이 아니고 도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번외로 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도박으로 하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이냐. 내가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네, 만약에 A라는 기업을 투자했는데 무슨 기업인지도 몰라. 이거 뭐 하는 기업이지?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에서는 차트랑 수급만 보면 되지 않나요? 뭐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스케이핑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들어가야죠. 왜 올라가는지 정도는 알고.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요. 그냥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딱 요 정도만 그냥 보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 도박이죠, 도박. 예, 딱 이것만 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관하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했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있어서 통달을 했고 나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갔다. 뭔 기업인지 나는 안 봐도 수익 난다. 그런 분들은 그 지금 이 강의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의 대상자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이것만 봐도 수익 난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뭐 뒤이어서 강의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원래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안 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왜 보고 계십니까? 주식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게 실패하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도 굉장히 지긋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저의 이제 어머니 뻘, 저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뻘 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주식에 있어서는 선배일지 몰라도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한참 후배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어려 보이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느냐? 우리 또 나이 지긋하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 왜 그러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실패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오늘 이거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일단 잘못 잡아요. 개인 투자자의 80에서 90%가 실패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도 이제 금융학과를 나오고 이랬는데 다 친구들이 이제 증권사, 뭐 유한타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다 이런 데 갔어요. 그리고 뭐 은행도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각 증권사, 각 은행으로 다 퍼져 있는데 물어봐요. 가끔 전화 와요. 요새 주식해도 될까? 창대야, 요새 주식해도 돼? 지금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물어봅니다. 은행 다니고 증권사 다니고 다 물어봐요. 주식해도 될 것 같냐고. 어떨 것 같냐고. 전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창대야, 지금 주식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얘기해요. 안 봐도 비디오다. 내가 주식을 한 2년, 3년 차트를 안 보고 있었어도 전화 온 거 보면 증시 차트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나오나? 이럴 때예요, 이럴 때. 한창 뭐 요런 증시. 요런 증시거나 뭐 요 정도 증시에 있을 겁니다. 요 어딘가에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요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거예요. 개인 심리가 이래요. 남들 돈 벌고 증시 좋다고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가고 싶어요. 분위기 안 좋을 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 아무도 없습니다. 100명 중에 90명, 80명 이상이 증시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럴 때, 증시 분위기 좋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위태위태하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증시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70%, 뭐 80%, 90% 하여튼 대다수가 이럴 때 들어가요. 진입 자체를, 시작을. 그럼 이때 뭐 증시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잠깐 이제 뭐 좋고 그 다음부터 뭐 2년, 3년 그냥 계속 내리막이죠 뭐. 잠깐 빚보는 거고. 매매를 하려면 증시가 무너졌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주식을 올바르게 해서 재테크 형식으로 할 거면 이럴 때 스타트를 이런 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스타트를 끊어야 주식을 올바르게 제대로 오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은 버릇이 아주 나쁘게 들어요. 이때 증시가 어땠습니까? 어제 찍은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 가는 증시였어요. 아, 오늘 고려제약이 치매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네? 다음날 신신제약 치매 관련주라고 상한가 가고. 왜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치매 관련주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아직 상한가 안 간 다음날 나머지 치매 관련주 상한가 가는.
아주 웃기지도 않은 진짜 개인 투자자들도 다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증시예요. 추매해도 수익나, 추격 매수해도 수익나, 옆집 누렁이 데려와서 찍으라고 해도 수익나. 너무 쉬운 증시였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한번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돈 어렵게 못 법니다. 이때 돈 쉽게 벌어 버릇하면 이런 증시에서 못 버텨요. 개인 투자자들 8, 90%가 여기서 한번 재미 좀 보다가 여기서 이제 계좌 다 무너지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갑니다. 주식 언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증시가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이런 증시에서 들어가면 이거 증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더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을 때 찍는 거예요. 바닥일 때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시가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하셨죠? 수익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셨죠? 수익 났는데 여기서 이제 끝이다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증시는 매번 적중시킬 수 없어요. TV방송에서도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증시는 매번 적중시킬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야 돼요. 증시는 누구도 못 맞춘다? 워렌 버핏도 못 맞춥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면 모른다.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좋은 기업 투자하면 된다.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 워렌 버핏도 못 맞추는 걸 뭐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맞춥니까? 이런 거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증시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거면 주식을 하는 게 아니죠. 선물 옵션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은 증시 맞추면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굳이 주식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증시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좋은 기업에 꾸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는 겁니다. 증시 맞추는 거는 이거를 너무 목매지 마세요. 이거 증시 맞추려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매수했다 손실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도 이제 리스크 관리론이라는 그 수업이 있었는데 3학점짜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했고 금융에 있어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재테크냐 아니면 뭐 투자냐 아니면은 도박이냐를 가를 때 이거를 이제 구분짓는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있으면 투자고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결여된 거는 바로 도박으로 직결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증시 방어, 주가 방어.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제 강의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강의 동안 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뭐 얘기가 제가 좀 오래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은 이 뒷내용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럼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에서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지 증시가 더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좌 관리에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계좌 관리법 배워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매수 타점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사실상 앞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바로 그냥 쓱쓱 지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수다스러운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 나오면 수다스러워집니다. 남자들이 뭐 차 얘기하고 시계 얘기하면 수다스러워지잖아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뭐 워낙에 주식을 좋아해서 얘기하다 보면 밤새도 몰라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밤새 가면서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 얘기 해드릴 테니까 뒷내용 이제 이어서 들으실 분들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서 도움받아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 수다스러우신 만큼 또 탄력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략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꼭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그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또 내용도 알려주시지 않으신가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해왔다 말씀드리고 국내 유일 백세관료용 이산화티타늄 생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섬유용 이산화티타늄 개발 성공으로 국산화가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소재인 황산 코발트 공장을 신설해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요거 관련된 거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사실상 저는 이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고 계좌 관리 방법까지 모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내용과 또 계좌 관리 방법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하죠? 네. 일단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마디로 좀 축약을 드리자면 방심은 금물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나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보유 종목 가지고 가면서 현금을 좀 쟁여놓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섣부른 추매나 매수를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방심은 금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